예, 반갑습니다.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자, 우리 네타임 예정돼 있죠, 그렇죠? 예, 짧게 잡았어요. 다른 강사님도 뭐 여스타임 하시던데 여스타임 할 양이 안 나온 것 같아. 예. 네타임. 자, 교재 받으셨죠? 예. 몇 페이지인지 보셨습니까? 예, 책을 받으면 본래 맨 마지막을 확인해 보셔야죠. 예. 200페이지 조금 안 되죠? 예, 진도량이 하루에 딱 50페이지 나옵니다. 예, 첫날이 우리 친족의 이제 부부, 친족 부부고, 둘째 날이 친족에 있어서 부하자, 셋째 날, 넷째 날이 이제 상속이죠. 일단 개관을 좀 하면 사례 기록에서는 친족은 나온 적이 없어요. 친족은 나온 적이 없고 전부 상속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상속분은 그냥 상식인 거고, 상속분 계산은 그냥 상식인 거고, 그 외에 유류분이 종종 나왔죠. 사례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기록에서도 한번 나왔고, 법전협입니다. 법전협. 변시에서는 상속 회복 청구권이 2번인가 출제가 됐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큰 쟁점은 아니었어요. 뭐 다 아는 쟁점이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형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5개, 6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버리기는 어떻습니까? 좀 아깝죠. 버리기는 좀 아까워요. 그런데 또 하나도 안 보면 어떻나? 맹탕으로 들어가면 또 못 씁니다. 그 다음 친족 상속은 판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옛날부터 친상은 법조문 위주로 문제 객관식을 주로 많이 구성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항상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법 개정법도 조금 있고 하니까 2018년도 법전, 저 2018년도 법전 찾아보니까 누가 훔쳐갔어. 17년도 법전을 지금 들고 왔는데, 개정된 게 법조문이 한 2-3개 있어요. 법조문 개정되면 어떻습니까?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100% 나오니까 그건 항상 신경을 좀 쓰시고 법조문 위주로 장악을 하시라. 그 다음 친상은 계력이죠. 너무 시간 투입을 많이 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 상속 회복 청구권 정도는 반드시 법리 정확하게 장악하셔야 됩니다. 자, 나흘간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녁 때 강의 있으시죠? 저녁 때 강의인가요? 강의가 너무 많네. 자,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법조문 2개 신설됐죠. 내용 1,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854조 2 신설이고, 그 다음 인지의 허가 청구 855조의 2 신설됐습니다. 자, 1번 혼인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하겠다. 관련 부분 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 인지의 허가 청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자로 추정되나 생부가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입니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자, 친족법 보시죠. 6페이지. 일단 친족법 들어가기 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애들을 1명, 2명 놓고 살면 친상편을 펴볼 일이 있나 없나? 없어요. 친상편을 펴볼 일이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항상 어때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신상에서 이 모든 쟁점을 꿰뚫는 하나의 큰 테마가 혼인 외의 자입니다. 혼인 외의 자이 때문에 항상 인지라든지 상속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의문이 있다 싶으면 항상 뭘 생각하시라? 혼인 외의 자, 혼인 외의 자입니다.
자, 친족의 유형 큰 목차 한번 보실까요? 자, 배우자, 혈족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 혈족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인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배우자 1에 1. 밑줄 같은 거 끊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동그라미 하세요. 예, 동그라미 하시고. 자, 혼인은 법률혼을 말합니다. 예,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나요? 예, 상속권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 법령상 뭐 유족 보상금 등의 보상금 청구권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관계는 당사자의 사망과 혼인의 취소 및 이혼으로 소멸합니다. 자, 자연혈족 가의 1번 동그라미 하시고, 자기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종할아버지 뭐 그렇죠. 자, 그 다음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반계 혈족이라 한다. 요즘 이런 거 안 나오죠.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법정 혈족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양친자 관계 입양으로 발생, 사망 또는 입양의 취소, 파양에 의하여 소멸, 양친의 혈족과 양친의 직계 비속 사이에서도 본래 친족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법정 혈족은 양자 관계입니다. 입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 인척입니다. 2번 동그라미. 인척 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위에 보시면 기억,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그거 생각하죠. 이게 처남댁, 처남댁이 대표적이죠. 와이프의 남동생의 와이프다. 예. 처남의 와이프,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 뭐 친족의 범위 별로 없고, 그 다음 가족 한번 보시죠. 옆에다가 779조 적어 놓으시고, 779조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는. 자, 그래서 가족, 우리 다시 교과서 오셔서 7페이지 가족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가족은 됩니다. 그런데 부양 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객관식에서 법조문 묻는 걸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3번에 3번. 며느리, 사위, 계모, 장인, 장모, 처제 정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요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자의 성가본, 성가본의 결정은 이제 781조입니다. 자, 1항 한번 보시죠. 자는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가본을 따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성가본의 변경 한번 보시죠.
밑줄 그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줄에 일단 781조 6호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에 있는 때 해당한지 여부는 쭉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 이게 개정된 조문이죠. 주로 재혼 부부들이라든지 여기서 자의 성과본을 바꾸는 게 항상 문제가 됐죠. (781조 6호) 한번 볼까요? 6항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성과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혼인, 약혼 한번 보시죠. 중요하죠, 혼인. 약혼, 요즘 약혼 거의 안 하죠. 요즘 약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약혼 1, 의희. 약혼이랑 장래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다. 약혼은 혼인의 예약으로 사실혼과는 구별이 된다. 그 다음 약혼의 요건, 혼인 정령에 달한 자, 만 18세고 9페이지에 합의의 3번, 3번 동그라미 하시고 조건 기한부 약혼. 친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인데 약혼에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혼, 1년 후 혼인하기로 하는 시기부 약혼 모두 다 유효하다. 중간에 있는 판례 이런 건 이제 시험 안 나와요. 55년도 이런 것들. 민상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자, 약혼의 효과 한번 보시죠. 803조 한번 보실까요? 자,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이행 청구가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해야 화끈하지. 자, 약혼의 효과 1. 혼인 체결 의무예요. 자, 약혼 당사자는 성립시킬 의무를 지며 위반하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합니다. 의사의 반환에 혼인은 무효이므로 강제이행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한 자에 대해서 새로 교제를 해가지고 약혼이 깨지면 어떨까요? 불법행위 책임이 이런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자, 넘겨서 판례 2번 한 번만 보시죠. 제3자가 혼인 예약의 효력 존속 중 예약자 일방이 타의 일방과 혼인 예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을 경우에 혼인 예약을 파기한 혼인 예약자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약혼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가 이런 가능합니다. 주로 문제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혼인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되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주로 바람 피고 사고 치는 게 뭐야? 남자지. 남자지.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이제 남편하고 처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제3자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는 가출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처 입장에서는 그 같이 바람난 여자 있죠.
예, 이 여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남편이 이쁘고 그 여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일단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그치? 예, 일단 그 여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가지고 고려해보다가 이제 바람핀 여자만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소 판결은 나옵니다. 승소 판결은 나오는데 그 손해배상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현업 나가시면 그런 소송 의뢰가 아마 꽤 들어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상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미리 알고 소송을 제기하시라. 변호사 착수금만큼도 안 나옵니다. 착수금만큼. 한 4,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3, 400 나왔다 이래서 어떻게 되나,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의 멱살을 잡는 거야. 이제 네가 나머지를 물어내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처음 변호사들이 좀 실수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약혼의 해제 한번 보실까요? 약혼 해제의 사유 804조입니다. 804조. 법조문 한번 볼게요. 1. 자격정지 이상의 형,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에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 자, 그 밖에 중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자, 우리 보시죠. 교재의 1에 2번. 둘째 줄. 임신불능 빈곤한 환경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은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약혼 해제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직업 등을 속이는 건 상당히 큰 기망행위죠. 그 다음 3번 약혼 해제의 효과에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806조의 1항, 2항 우리 법조문 한번 보시죠. 806조.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요. 2항.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상 손해하고 정신적 손해 이중 구조로 법조문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약혼. 약혼하면 예물이죠, 그렇죠? 약혼하면 예물인데, 자, 주로 분쟁이 예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죠.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물에 관한 약혼 예물의 법적 성격. 첫째 줄. 약혼에 따른 예물의 교부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부 정려이다. 해제 조건부 정려이다. 그 다음 나의 1번. 판례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제공한 약혼 예물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사고 치면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죠. 안 주면 되지 미리. 안 주면 되지. 요즘 주변에 약혼 하시나? 요즘 거의 없죠. 들어본 적 있나? 아니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약혼을 해.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약혼을 해.
제가 20대죠. 제가 20대 벌써 이제 20년 훨씬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유행이었어요. 약혼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약혼식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 진짜 90년대 때까지만 해도 그때 경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선배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혼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 뭐 누구 집 아들이나 딸이 뭐 약혼식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90년대 이제 IMF 맞고 그 이후로는 어떻나? 약혼식 얘기가 쏙 들어가고 2010년도 이후에는 아예 결혼식 얘기도 없죠. 예. 그리고 약혼은 이게 서울 경기 쪽 관습이에요. 원래 지방은 약혼이 잘 없어요. 예, 서울 경기 쪽 관습. 자, 11페이지. 자, 판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사고 친 겁니다. 자, 셋째 줄.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 반환 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약혼 이후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후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 파탄의 원인 며느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약혼은 시험도 안 나오고 자 이제 혼인이죠. 혼인. 자 법조문 일단 807부터 일단 펴놓으시고요. 원래 이 변호사의 강사가 할 때는 이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거, 경험했던 거 얘기하는 게 이제 가슴이 와닿고, 그리고 이 원래 민사의 법조문은 한번 겪어봐야 잘 알죠. 저는 이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고, 근데 이혼 사건도 몇 건 못 해봤어요. 몇 건 못 해봤어요. 이상하게 같은 사무실이 이혼 사건을 안 하더라고. 이혼 사건을 안 하고. 제가 서초동에 한 2년간 개업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개업하기 전에 한 반년 정도 있었던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이혼 사건을 좀 해봤습니다. 아 정말 별의 별 경우가 다 있더라고요. 20살, 21살 남편하고 처가 결혼하고 진짜 1년 만에 그러니까 20살하고 21살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22, 21살에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봤고, 그 외국인 처 있잖아요. 외국인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영주권, 영주권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혼인 무효나 취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두 사람이 뭐 크게 부정행위나 이런 게 없었는데, 정말 감정선이 격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두 사람 다 여유 있어요. 여유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혼 소송하는 것도 제가 한번 봤고. 진짜 웃기는 사건 하나는 의사 선생이었는데 간호사한테 꼬였어. 간호사가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 이 미친놈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혼 소송을 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지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지 유책 배우자잖아. 유책 배우자인데 와이프가 절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국 법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보면은 우리 민법이 책에 파탄주의라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파탄주의가 아니에요. 실무의 운영은 유책주의, 거의 유책주의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의사 선생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혼 소송을 3건, 4건씩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기각됐지. 전부 다 기각돼가지고는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뭐.
이 사람이 소송을 하는데 어떤 재판부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예, 재판부도 인정을 안 해주고 첫날 가니까 판사가 딱 이제 묻지 와이프한테 혼인 계속의 의사가 있느냐. 아, 우린 애가 있기 때문에 아빠 있어야 됩니다. 딱 그럼 얄짤없어. 얄짤없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서로 제기하는 이유는 그 판례를 좀 본 거죠. 서로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실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CR도 안 맥히는 짓이지. CR도 안 맥히는 짓이다. 판사 입장에서 한쪽이라도 혼인 계속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남자 판사, 여자 판사의 그걸 떠나서 그건 혼인을 유지해 준다고 항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겠죠.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지. 인지상정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이혼의 의사가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조정시켜서 혼인관계를 좀 해소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혼인의 성립 요건. 아유, 혼인부터 해야지 이혼이지, 그렇죠? 혼인의 성립 요건. 자, 실질적 요건. 요게 주로 문제되죠.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혼인 신고만 하면 어떻죠? 법률혼이 되는 거예요. 혼인 신고는 법률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의 실질을 가지면서 혼인 신고가 좀 늦었어요. 그럼 그 중간의 기간 어떻게 될까? 그거는 사실혼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게 사실혼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 결혼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하면 어떻나? 법률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재혼 부부들이에요. 재혼 부부들은 결혼식을 잘 안 해요. 결혼식을 잘 안 하고 바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둘이 만나다 보면은 소위 동거 생활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에 의해서 함부로 혼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쪽이 일방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 남자 쪽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어느 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혼인 신고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굳이 혼인 신고를 하려고 그럴까? 상속권 때문이에요. 상속권. 상속권 때문입니다. 자, 일단 1의 1, 혼인 의사에는 첫째 줄,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줄, 이른바 가장혼인인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혼인은 어떻다? 무효로 보고 있죠. 최근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죠. 외국인 부부들 때문에. 2번의 첫째 줄,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공무원에게 혼인을 신고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하기 이전에 의사 무능력이 되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수리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박스 내에 판례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요 판례는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왜 혼례식 결혼식 했어요. 다 했어. 혼인신고를 좀 이따 한 거예요.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뭐가 없다?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족관계 있잖아요. 친족관계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친족관계,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의 처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돈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률적인 문제는 뭐가 숨어 있다? 돈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예,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4번. 예, 객관식으로 종종 나오는데 청구인과 근 30년간 부척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이남이녀를 출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딸에게 교부한 인장을 피청구인이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동거하기로 한 합의가 없이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건 뭐야? 혼인신고 여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혼인 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거는 어때요? 중요한 거이긴 하지만 예,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예. 자, 13페이지 형식적 요건 신고. 보통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예. 자, 1번 동그라미. 812조 제1항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나 신고는 단순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그에 의해 부부관계 및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창설적인 것이며 혼인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성립요건이다. 예, 성립요건입니다. 이른바 창설적 신고죠. 저는 결혼식하고 2주 있다가 혼인신고하러 갔어요. 더 이상 미루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보통 결혼식하고 2주면 빨리 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결혼식 했지. 일주일간 어디 가나? 신혼여행 간단 말이지. 신혼여행을 가요. 그러고는 뭐 집들이하고 이러다 보면 어때? 2주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하죠. 세금.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예, 의료보험 때문에 주로 많이 하죠. 자, 동의가 필요한 혼인입니다. 2번. 예. 자, 808조 한번 보실까요? 법조문.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예. 자, 1항 미성년자 혼인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쪽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조문이 지문으로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장애 사유 한번 보실까요? 14페이지. 자, 혼인에는 의외로 제일 중요한 게 중혼이에요. 중혼. 혼인의 효력에서는 중혼이 중요해요. 자, 일단 혼인장애 사유 1. 혼인 정령 만 18세. 그 다음 근친혼의 금지인데 그냥 법조문만 한 번만 보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디귿 뭐 6촌 이내의 양부목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목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3번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는데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경우를 중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혼인은 뭘 의미한다? 법률 혼인입니다. 혼인신고가 2번 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하면 셋째 줄. 사기 강박에 의한 협의 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협의 이혼이 취소가 된 경우예요. 주로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해요.
이혼 취소 심판이 진행 중 타인과 혼인하였는데 이혼 취소 심판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그 다음 3번에 2번 동그라미 매우 중요.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뭐다? 후혼의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후혼의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중혼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처 두 명이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자, 혼인의 무효 1. 혼인 무효의 원인 1. 당사자 간의 혼인의 협의가 없는 때. 자, 큰 목자 일단 한번 볼게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번 동그라미 8촌 이내 혈족입니다. 무효 사유입니다, 이게. 그 다음 뭐 직계인적 관계가 있었던 때, 양부목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뭐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우리 판례 3번 동그라미, 번호가 잘못됐네. 5번, 6번인데, 밑에서 두 번째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판례. 자, 3번 판례부터 한번 보죠.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부부관계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판편으로 혼인신고에 있는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보일 뿐이므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무효이다.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 무효는 실제로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소송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냐 하면 젊은 사람들 있죠.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20살, 21살 이런 애들이 이제 가출해가지고 젊은 열기, 그러니까 혈기에 가출해가지고는 둘이서 동거를 하면서 오빠 우리 혼인신고해. 혼인신고를 같이 해버린 거야. 그럼 어때? 성인이고 혼인 의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 부모님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집으로 다 끌려갔지. 끌려갔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신고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이혼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혼 정리하면 어때? 남지. 그래 놓으니까 한쪽에서 호적관계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혼인무효 소송을 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한쪽에서 괜히 무효소송을 제기를 하면 상대방이 열을 받아가지고 혼인의 실질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기각이 많이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기각이 많이 돼요. 저 한번 봤어요. 딱 그런 상황인 거야. 어린애들 2명이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소송을 제기를 많이 해요. 호적관계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고. 실질 그 다음에는 이 외국인처. 외국인처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나 무효를 하나 크게 권선이 없거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판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합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던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오타가 있네.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 혼인은 무효이다. 자, 혼인 무효의 성격 한번 보실까요? 혼인에 무효 원인이 있으면 당연 무효입니다. 그렇죠? 무효 원인이 있으면 당연 무효라는 것이 다수들 판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다른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혼인의 무효. 확정 판결 없이도 어떻습니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결 문제로서. 상당히 소송법적 의미가 있는 거야. 형성의 소라면 어떻죠? 형성의 소라면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예, 선결 문제 등으로 주장할 수 있죠. 선결 문제는 예, 최근에는 선결적 법률 관계, 우리 민소법에서는 뭐 주로 어떤 용어 쓰나 선결적 법률 관계라는 말을 써요. 판결 이유 중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유권의 존버는 어떻나?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이고, 예, 선결적 법률 관계죠. 여기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예,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선결 관계는 기판력의 작은 국면이지. 이거는 다 까먹었구나. 네, 흐뭇합니다. 네, 가을에 또 제가 할 일이 또 보이네. 자, 기판력의 작용 국면이죠. 동일, 선결, 모순이지. 선결 관계 대표적인 게 뭐 있나? 네, 원금과 이자죠, 그렇죠? 네. 원금을 청구했다가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예,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자와 지연 손해금에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 전소의 변론 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예, 이자 및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나 그 전에 이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죠. 자, 선결관계 참 헷갈립니다. 예, 정말 헷갈려요. 예, 정말 헷갈리는데 개념을 정확히 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선결 문제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과서가 확 정리가 되면서 용어가 통일이 됐어.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옛날 판례 보시면 선결 문제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다 선결적 법률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혼인무효 확인해소 한번 보시죠. 혼인무효 확인해소는 가사소송법 가류 사건, 예, 가사소송법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예, 이런 거 외우시는 거는 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혼인무효를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면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소의 성질은 법적 성질은 형성해소가 아니라 당연히 확인해소가 되겠죠. 예. 그 다음 2번에 동그라미 3번 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자, 혼인무효 확인해서 2번, 3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간에 판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신고에 의해서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이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서 없다는 사유만으로 확인 이익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 남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3번.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이 소급하게 되고 그것이 적출자, 재혼금지, 신분관계, 연금관계법에 따르는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예, 무효인 혼인의 법률 관계 한번 보시죠. 자, 1번 첫째 줄, 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이제 옆줄 하시고, 예, 저 줄 끌 때는 예, 밑줄도 좋고 옆줄도 좋은데 예, 주로 옆줄 하세요. 옆줄. 혼인 무효인 경우에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아예 부부가 아니죠, 그렇죠? 예. 따라서 혼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안 되죠. 예, 연대 책임, 일선가사 대리 책임 안 되죠. 예. 단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에 대한 효과예요. 자,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혼인이 무효이면 그 출생자는 혼인외자가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달라요. 한편 혼인신고 위법하에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 등재하였다면 그 자에 대해서 뭐가 인정된다? 예, 인지로서의 효력 인정이 됩니다. 네, 인지. 그 다음 무효인 혼인의 주인인데, 자 1번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셋째 줄, 1번의 셋째 줄. 무효인 혼인의 주인에 대해서는 민법 139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주인한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139조. 적용되지 않지만 주인에 의해 혼인신고 시부터 예, 유효했던 혼인으로 다뤄질 수는 있다. 결국은 예, 소급효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일단 예, 옆줄 하시고, 자, 신분관계에 있어서 무효행위의 주인인데 판례는 139조 법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신분행위 주인은 원칙적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권 때문인 거예요. 상속권 때문에. 무효인 혼인의 주인 외에도 또 주인이 문제되는 경우가 인지입니다. 인지. 예, 인지 소급효죠. 혼인의 취소. 요건 일단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큰 거 한번 보시죠. 우리 양가로 혼인 정령에 달하지 못한 때 당연히 취소 사유고요. 2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그 다음 자 근친혼. 예. 근친혼은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범위는 절대 외우시지 마세요. 예. 이런 걸 왜 외우고 있어? 나오면 틀려주지. 어떻게 외워? 이런 거 안 나. 이런 거 두음 붙여갖고 외우는 거는 오히려 해학적이에요. 그거 외울 바에서 뭐 외우나? 차라리 청구치질 하나 더 외워. 물권법이나 채권법 판례 하나 더 외우는 게 나아요. 예, 이런 법조문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예,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안 좋죠. 자, 3의 4번. 근친혼이라 하여도 어떻습니까? 예,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예,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큰 목차 일단 4번, 예,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큰 목차 5번, 악질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 그 다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야, 사기 또는 강박은 모르겠는데 사기. 야, 근데 결혼하면서 구라 안 친 경우가 있나? 이 구라가 없는 경우가 없는데. 그쵸? 예. 아, 그러고 있는 그대로 다 깨면 결혼이 되나 안 되나?
결혼이 안 돼.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여자가 만약에 남자의 본질을 그대로 알고 있었다. 결혼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 사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야 되겠죠. 심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 취소소가 있는데, 자,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안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에 1 혼인정령 아까 18세 안 된 거. 자, 그 다음 미성년자 동의 없는 경우. 자, 3번 근친혼 1번만 한번 볼게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아까 직계 좀비성은 어땠습니까? 그 무효사유였죠. 자, 이러한 인척 제한계에 있는 자 사이 6촌 이내 양부목의 혈족, 4촌 이내 양부목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자, 그 다음 중혼에 해당하는 때 매우 중요. 동그라미 하시고. 혼인 취소의 핵심은 중혼이에요. 중혼. 첫째 줄, 둘째 줄. 자, 일단 청구권자도 중요하고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중혼은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 혈족, 관계 혈족,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 혈족까지 가 있을까? 내 사촌의 중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일이 있나 없나? 상속권이 어떻게 넘어가다 보면 사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중혼은 후혼의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가 없다면 전혼과 후혼은 모두 유효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이건 형광펜. 양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모두 상속권이 있고 전혼의 배우자와 후혼의 배우자는 중혼자에게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속권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2번 빨간 거 동그라미 판례.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건 상속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5번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이거 대부분 치료 불가능한 질병들이 많고요. 치료 불가능한 질병들이 많고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6번에 1번 동그라미 사기 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측기간이 있어요. 사기 강박하고 특히 이혼 부정행위 기타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는 재측기간이 있어요. 재측기간 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맨 밑에 판례인데 2번은 2번 부분인데 그냥 사실관계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국제결혼했는데 처가 이게 출산경험이 있어요. 통상의 경우 출산경험이 있다는 건 어떨까? 상당히 큰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게 성폭행으로 해가지고 어릴 때 출산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옛날 거를 뒤집어내가지고 외국까지 와가지고는 시집을 왔는데 다시 혼인 취소를 해가지고 돌려보낸다? 너무 가혹하잖아.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본 그런 사안입니다. 자, 넘기시고 혼인 취소에서 첫째 줄 혼인 취소에서는 어때요? 취소니까 당연히 형성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2번 첫째 줄 둘째 줄. 혼인 취소의 소위 상대방은 부부 일방이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제3자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인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예, 혼인 취소 주로 중혼이겠지. 예, 주로 중혼이겠죠. 그 다음 3번 예, 제3자 대세요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의 이 동그라미 매우 중요 불소급입니다. 혼인 취소는 불소급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있잖아요. 기역하고 디귿인데 기역.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의 신분을 잃지 않고 혼인 중에 포태한 자도 친생 추정을 받는다. 한편 디귿.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 그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하거나 상속재산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 개시되기 전에 빨리 취소시켜야 되는 거야. 예. 상속 개시되기 전에 빨리 취소시켜야 된다. 그 다음 뭐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뭐 유추 적용 가능하다. 예. 그 다음 5번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은 예, 이혼에 준해서 예, 정하게 됩니다. 재미없죠? 예, 점점 더 재미없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때는 이제 1차, 2차가 있었잖아요. 1차 시험에 합격을 딱 하고 나면 야호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친상 안 봐도 돼. 친상 안 봐도 돼. 그 다음 헌정사 안 봐도 돼. 또 하나 더 있어요. 재수 형벌론 안 봐도 돼. 재수로는 봐야 된다. 재수는 봐야 되고, 예, 형벌론 안 봐도 돼. 그러고 나서 2차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민법 문제집 끄집어내면서, 친상을 보면 그냥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친상이 이게 참 버리기에는 아깝습니다. 예, 버리기에는 아까워요. 야, 친상 다 버리고, 보험수표 보시나? 보험회상 보시나? 행정법 강론 보시나? 내가 오늘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강론 떼고, 뭐, 차포 다 떼면, 뭐, 쫄만 갖고 장기 뚫 건가? 예. 보실 수 있는 데까지는, 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을 너무 늘리지는 마세요. 객관식으로. 우리 조금만 쉬고, 예, 진행하시죠.